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세 분보다는 훨씬 많이 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세 명이서 하면은 정말 좀 어색하고 근데 이제 또 많이 모셨으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쓴 책의 표지가 저렇고요. 저 표지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서 탄자니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 한 6시가 조금 넘은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세렝게티 안에 있는 저희 숙소에서 밖을 찍은 사진이고요. 저 사진이 좀 예쁘고 일단 가장 처음으로 예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을 조금 나름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진을 표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을 그 사진을 여기 넣었습니다. 다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앞에서도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자면 저는 장승필이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1년 정도 휴학하는 기간을 거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게 되고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장승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자곡초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일원동에 있는 중동중학교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휴학이란 사실 고등학교에서 휴학을 했다는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휴학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고등학교에서 휴학을 했다는 말은 어디가 거의 지금 처음 들어보신 걸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제가 중동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민족사관고등학교로 갔어요. 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가서 근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휴학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한 6명에서 많으면 10명 정도의 학생이 이제 휴학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휴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저희 짧다면 짧고 길면 긴 18년 인생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서울 자곡초등학교를 나오고 중동중학교를 나오기까지 딱히 뭔가 한번 실패라는 걸 해본 적이 딱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조금만한 실패, 뭐 시험에 100점 못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조그만한 실패들은 있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항상 그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모든 능력들 또는 모든 자격들을 최대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한 가장 솔직히 말하면 잘했던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의 제 인생은 그랬고 그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나한테 모든 그런 시험들을 좀 잘 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되게 모범적으로 살면서 결국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민족사관고등학교 합격을 했을 당시에는 정말 내가 뭔가 다 이룬 것 같았고 역시 나는 정말 될 사람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나는 역시 실패는 없고 나는 항상 앞으로 탄탄대동이 성공의 길만 걸을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다음에 굉장히 큰 안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딱히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천재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현실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됐고요. 하여튼 그런 특별하지 않은 제가 사실 맞지 않는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학업적으로 저희가 고생한 부분을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학업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었고 세 번째로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힘든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업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편인 줄 알았으나 거기 가보니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공부도 너무 어렵고
수업도 뭐 다 영어를 진행되니까 따라가기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시험도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학업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로 넘어가 보면은 제가 항상 중학교 때와 초등학교 때 공부만 하고 그렇게 지내느라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 있는 친한 친구 몇 명만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사고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니까 여러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알아서 다 이제 자기 맞는 친구를 찾아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네, 저만 이제 그거를 저만은 아니지만 거의 저만 혼자서 그거를 잘 못했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지 못하고 그 학교의 주류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혼자 다니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넘어가 보자면 제 고등학교는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이제 일어나게 시키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은데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뭐 그런 규정을 지키면 살지 않고 뭐 사실 집에서 뭐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겠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고등학교에 갔다가 그것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생활도 다 무너지고 살도 많이 찌고 그다음에 학업도 다 무너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좀 벌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반강제로 거의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잠시 그 벌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희 학교는 벌점 70점이 넘으면 정학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80점이 넘으면 이제 퇴학 또는 강제 전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벌점을 좀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벌점이 모두 이제 제 그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반강제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휴학을 하게 된까지의 저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휴학을 하고 나서 당연히 많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휴학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정말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 앞으로 좀 더 설명하겠지만 복잡한 감정도 많이 들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생각들이 한 번에 너무 다 많이 오니까 너무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계속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생각들을 조금 그냥 이제 컴퓨터에 조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기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조금씩 정리를 했는데 저의 감정들과 생각을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좀 글들을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글을 남들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저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저는 어떤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일까를 잠시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은 저의 실패의 과정과 제 인생에서 첫 중대한 실패의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된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의 것들 예시하기보다는 생각한 그런 여러 생각들을 그냥 압축적으로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 어떤 독자들에게 이 책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저의 실패가 궁금한 사람들도 당연히 책에 보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책이 한번 실패를 한 사람들 또는 실패를 했는데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 또는 이제 실패를 겪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패를 겪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은 많은 위로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고 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좀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해서 조금 책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발표를 한 도중에 질문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이제 해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책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있습니다. 파트 1은 이제 나를 만나다 라는 제목을 두고 있고, 이제 파트 2는 이제 불편한 여행, 그 다음에 파트 3는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는 나만의 도구들. 좀 굉장히 긴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을 썼다가 이렇게 너무 이제 좀 이거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말은 다른 책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인데, 근데 이제 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좀 길더라도 제목을 좀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 1부터 간단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시기에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파트 1, 파트 2, 파트 3는 시간 순서대로 적은 것이고요. 제가 휴학하고 난 다음에 복학하기까지의 1년을 시간 순서대로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인데, 사실 휴학을 하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항상 성공을 해오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현실 부정을 많이 했어요.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휴학을 한 것은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쉬는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게 좀 상황을 좀 비틀어서 생각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모든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정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실 부정을 했는데, 그렇게 현실 부정을 하다 보니까 한두 달 동안 거의 그냥 제 방에서만 박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나 보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복학하기까지 1년이 남았는데 1년을 그래도 이렇게 방 안에만 박혀서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내 지금 과거의 생각들 또는 감정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정리되지 않아서인 것 같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보자. 다시는 과거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만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과거에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이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 파트 1에서 조금 심층적으로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메타인지를 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는 이제 제목이 불편한 여행인데요. 불편한 여행으로 지은 이유가, 사실 이 책에는 저의 여행기를 잠깐 담고 있어요. 사실 이제 반강제로 휴학을 한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딱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휴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완전히 제 인생에서 공백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 적이 딱히 없었는데, 이 공백의 시간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9년 정도 전부터 이제 편지로 이제 주고받는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한테 후원금도 보내주고 이렇게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김에 그 친구를 한번 이제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실천에 이제 옮겨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여행이면 여행이지 왜 이제 불편한 여행이냐라는 말을 하냐면, 일단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좀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었던 여행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1번 심리적으로는 사실 제가 9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학업적으로도 좀 더 바빠지고 그 다음에 뭔가 그냥 편지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져가지고 많은 연락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는 뭔가 그 친구 이름은 제레미야입니다. 근데 제레미야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갈 자격이 있는 건 맞을까? 내가 가서 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만나면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사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제레미야였는데 그 탄자니아 내에서도 무간자라는 도시에 굉장히 시골 쪽에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한국의 시골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골이라는 데가 접근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시골은 이제 굉장히 험하단 말이죠. 아프리카의 시골을 굉장히 접근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가 와서 폭우가 와서 도로가 끊기는 상황까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불편한 그런 여행이라서 파트 2에는 저 여행기를 담은 불편한 여행이라는 제목이 있었고요. 네, 파트 3에서는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는 나만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그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 1, 파트 2는 이제 과거 그리고 현재에 관한 나의 생각이라면 이제 파트 3는 그럼 이 과거와 현재의 나를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챕터가 파트 3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파트 1, 파트 2, 그다음 파트 3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고 그다음에 좀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얻어갈 게 많은 그런 세 문장을 각 파트당 한 문장을 이렇게 추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걸 소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생각을 한 것뿐이고 그다음에 사실 그 생각은 그냥 어디에서든지 그냥 얻을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 성경, 논어,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같은 곳에서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말인데 그냥 단지 제가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한 것뿐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원래 있는 생각을 그냥 또 생각한 것뿐 아니지 않느냐, 그냥 다른 책에서도 있는 내용을 왜 굳이 너는 또 써냐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이제 간단한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되면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다시 말하자니까 굉장히 옳고 진실되고 뭔가 딱 봐도 정의로운 말을 하면 저희가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거를 실제 삶에서 이해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지금 다 이해하지 않았지만 그런 굉장히 당연하고도 옳고 당연하고도 옳은 문장들을 제가 실제로 제 삶에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적용시켰고 이해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파트 1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시 어떤 감정으로 썼는지, 어떤 생각과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나는 내려오다 보면 분명히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올라올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리막길은 왠지 더 깊고 길었다. 며칠을 걸어도 끝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성지만 보였다. 저 지평선 끝에는 갈색의 벼와 뉘엿뉘엿 젖는 해가 보였다. 뒤는 돌아볼 수 없었다.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너무 급하게 내려왔나? 발에 물집이 잡혔다. 가방에서 물집용 밴드를 꺼내려 했다. 앞을 딱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자, 제가 조금 빨리 읽긴 했는데 당연히 이걸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실제로 산을 오르진 않았고 제가 여기서 들었던 감정은 굉장히 좀 자기 모순적인 감정이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 시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는데
머리로는 당연히 내가 지금 실패했고 내가 지금 내 뒤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실패의 원인인지 정확히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잘 알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도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지금 휴학한 지 지금 한두 달이나 지났지만 내가 아직도 휴학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아직도 인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나는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는 대로 그대로 살기만 해도 난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헛된 희망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 머리와 이성적인 머리와 마음이 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이 문장 또는 이 하나의 엑서프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뒤를 돌아보기 싫었다입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일을 그대로 바라봐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듯이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정말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네, 파트 1은 이제 그래서 그 나를 이제 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분석한다기보다는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파트 1이고 이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문장이라 생각해서 정상은 네. 인사고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 민족상고등학교에서 민족상고등학교 위치하고 있는 곳이 횡성군에 있는 이제 덕보산이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애초에 산 자체가. 그 안개 끼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 곳인데 그렇게 표현한 것기보다는 그냥 당신은 그런 생각 가지고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인사고에서 한 그래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저런 비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삶에서 살다 보니까 산 정상이 의미하는 건 딱히 막 그렇게 큰 건 없고 저희가 아래서부터 등산을 해서 올라갈 때 항상 정상만을 보고 가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 정상을 이제 나의 완벽한 나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인 목표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과정.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를 찍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들을 이제 좀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파트 2인데요. 파트 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에 관해서 쓴 것인데 제가 일단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무에서 도망치는 것은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며 자유에서 도망치는 것 또한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를 선택했다고 의무를 버린 사람이 되거나 의무를 선택했다고 자유를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본능대로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갈등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파트 2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건데 이 내용은 뭐 여행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추상적인 내용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행에서 제가 느꼈던 모순이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모순들을 잘 표현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걸 뭐 책에서도 읽고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각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특혜를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모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그걸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한다. 정말 그걸 진심으로는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제가 특혜를 받고 자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정말 죽을 듯이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룬 것이지 내가 뭐 특별히 뭔가 혜택을 받아서 뭔가를 이루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남이 받지 못한 도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내에서도 굉장히 시골 마을을 왔다 가면서 좀 방문하면서 아 내가 정말 굉장히 스케일을 받은 것이 맞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 제가 후원하던 친구인 제레미야를 만나는 그 아프리카 무한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곳으로 통하는 포장된 길이 없고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거의 눈이 오진 않지만 비가 오면은 물에 모든 길이 잠겨버리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 마을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없고요. 전기도 없고요. 당연히 전기가 없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전등 같은 것도 없었고 정말 그 역사 교과서에 보는 그런 구석기 시대 마을에 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집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무슨 콘크리트로 짓거나 벽돌로 지은 집 같은 건 없고 그냥 진흙이라기보다는 좀 흙으로 이렇게 구워서 만든 그런 집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 자체에 어떤 뭐 가구도 없고 그냥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있고 뭐 소파라든지 TV 그런 거 당연히 없고 서랍 같은 것도 없고 뭐 그 집에서 한 1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딱 한 이 정도 방 크기의 한 2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자체가 이 방 크기의 2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벽 같은 걸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하나는 거실, 그다음에 하나는 침실, 하나는 창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좁은 곳에서 10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네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로 보고 나서는 책에서 말한 우리가 특혜 받았다라는 느낌보다 정말 좀 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이제 생각이 정말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서 의무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의무감은 무슨 의무감이냐면 나는 특혜를 받고 자랐으니까 특혜를 받고 자라지 못한 그런 이제 불우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기부하고 내가 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삶이 옳은 삶이 아닐까?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뭐 자세한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일단 그것은 미래에 나한테 맡겨놓도록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 중 큰 목표가 하나가 돼야 될 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1차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어떤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난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삶 자체로서 굉장히 모든 사람 하나하나 그렇듯이 고귀하고 그다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 있는 삶에서 내가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삶대로 살려면 내가 선택을 하고 내 선택에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무감이랑 굉장히 좀 정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의무라는 것은 제가 하기 싫진 않지만 하기 싫어도 어쨌든 해야 되는 게 의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부척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여기서 일단 제가 어떤 갈등이 들었냐면 그러면 내가 이 의무감이랑 자유 중에서 당연히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더 생각을 하고 나고 보니까 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약간 제 논리의 합리화가 있는데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 선택할 수도 있고 의무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자유를 선택했다고 의무를 버린 사람이 되거나 의무를 선택했다고 자유를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본능대로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깊은 고민과 갈등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뭐 예수, 부처, 공자랑 같은 성인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나의 의무감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고민과 갈등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제 물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본능대로 편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고민과 갈등을 거치고 난 후에 나한테 맞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에 관해서는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트 3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파트 3는 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그 목표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사람들은 부른다. 나 또한 그런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재산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을 밀어넣지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의 확률을 맡긴 행동이 너무 이상해 보였다. 강인한 결단력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인정에 붙여 빛을 보지 못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빛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감정도 들었다. 조금만 더 시도했더라면, 시험 한 번만 더 봤더라면, 직장에서 1년만 더 버텼다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것들인데 처음에 저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는 단어를 책에서 봤어요. 포기할 수 있다는 용기를 근데 전 처음에 책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기한다는 거는 용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도망치는 거지. 그거는 절대 용기가 아니다. 그거는 그 내 목표를 이루기까지 내가 노력을 하거나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 노력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 목표에서 도망치는 것이지 절대 그것은 용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좀 우매했고 좀 맞지 않는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렇게 맞지 않는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때는 제가 뭐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겨우 18년밖에 안 살았지만 살고 나니까 이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현실인 거잖아요. 그게 노력을 통해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뭐 또한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휴학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시각인데 운명을 믿지 않고 그런 팔자라는 것 같은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의견에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운명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 그 운명을 운명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우리 운명에 다가가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그려내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남한테 몰라도 나한테만 굉장히 의미 있고 내가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충분히 성장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한 말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말해서 이제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게 안 되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에서 정말 가장 용기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인생 정말 대단하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본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이거 거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마지막 문장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휴학을 하면서 휴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이 열심히 살지 못했지만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휴학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휴학한 것이 아니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책 같은 것도 여러 개 읽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와닿았던 책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를 읽고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됐다. 이제 주인공은 뉴욕에서 대학을 나온 후 더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잃는 사건이었고 자신이 어릴 적 흥미가 있었던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이제 그때 나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바꾼 게 아니라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었음을 이제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잠시 옆으로 좀 걸어갔을 뿐인 것이었음. 원형 육상 트랙에서 가장 안쪽 레인이 결승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다. 하지만 옆 레인, 조금 더 거리가 먼 레인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안쪽 레인의 사람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각자 다른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한 번 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달성하느냐에 있지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주요 포인트는 사랑이라는 건데요. 인생을 당연히 이제 휴학을 하면서 인생은 왜 사는 것이라는가, 인생은 왜 사는 것인가? 라는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인생을 왜 산다고 하시는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도 사실 지금까지 답을 내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책에서 낸 답들도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꽤 남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이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저의 생각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사는 이유는 사랑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냥 이성적인 사랑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 저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게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쫓는 과정이 정말 인생을 알차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민족상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민족상고등학교는 이제 1학년부터 전공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장 멋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전공을 선택하자. 그래서 저는 물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물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대학 과정에 물리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제 와서는 알게 되었는데 물리는 제가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휴학 기간 동안 많은 책을 읽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역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역사를 할 거고요. 언제 그게 또 바뀔지 모르겠죠. 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지만 뭐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고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다가가는 과정, 그 열정이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휴학 당시에 어떤 실패를 겪었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고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책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이 정도로도 굉장히 좀 얻어가는 것이 많은 강연이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지금 고등학교 4학년 나는 실패했을까요? 나는 실패한 것, 혼자가 된 17세 실패한 걸까요? 저자 장승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굉장히 학업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그 대학을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생각이셨을까요?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보통은 주변에서 나는 이제 목표가 별로 없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라 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조금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셨을까요? 어릴 때부터 본인 생각이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다른 모든 어린이들처럼 그냥 놀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강요하시다기보다는 그냥 좀 강력한 권유를 하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기로 했으니까 그럼 가장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대치동에서 학원을 계속 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당연히 있었죠. 막 10시까지 학원 있다가 막 숙제하고 그런 거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힘들어서 공부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냥 막연히 내가 그냥 가장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냥 항상 뭐 뭐든지 그냥 열심히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다시 정리하자면 그때는 대학 목표가 당연히 있었고 지금도 대학 목표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저 그냥 옆에서 부모님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그냥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사랑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대학은 그냥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차적인 그냥 수단이 되는 것일 뿐이죠. 그냥 나는 좋은 대학을 가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더 좋은 친구들과 더 좋은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목표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쫓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기 위해서 나는 대학을 가는 것이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냥 막연히 그냥 가장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가장 잘해야 되잖아요. 뭐 물론 그것도 지금은 다르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가장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공부했다면, 지금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대학은 그냥 잠시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대학에 관해서 막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고 그냥 열심히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휴학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휴학 안 했으면 그 모르고 이제 생각 없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휴학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네. 그 휴학했을 때 당시 부모님이 대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휴학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휴학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휴학이 아니었다면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뭘 하고 싶다 하는 인생인지. 그때는 굉장히 고등학교 중에서 1년을 쉰다는 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제 1년 정도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좋은 거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반강제적인 휴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학은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부모님한테 좀 감사한 점이 있어요. 네, 고등학생 아들이 휴학을 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좀 뭐 반강제적인 휴학이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혼을 내고 뭔가 좀 뭐
그때 막 닥달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의 부모님 딱히 그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기다려 주셨고 그다음에 저를 믿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잘 해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아, 네. 어쨌든 1년 동안 휴학한 다음에 다시 학교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적응하는 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어디서부터 답변을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반고에 재학 중이세요? 아니 똑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아, 잠시만요. 제가 그 아까에 아, 네. 네,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휴학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었고 그런 감정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사귀지 못했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유지하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복학을 제가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되게 나로서 진실되게 살면은 나랑 맞는 사람들이 알아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굉장히 진실되게 살 거고 그다음에 나의 진실된 감정과 생각들을 이용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뭐 나를 뭐 싫어하거나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고 그냥 나는 나로서 진실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은 관심사를 이제 공유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친구들이 이제 저랑 같이 와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좀 친해지고 그러면서 좀 물론 다 저희는 좀 한국 동생들이지만 딱히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치동에서는 뭘 배우고 아, 그리고 학교랑 어떤 게 다르고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 네.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치동 학원에 뺑뺑이 들어왔던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원 다녀서 배웠던 거는 수학, 뭐 영어, 국어, 과학, 과학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엄청 뭐 여러 개를 했죠. 6년 한 4년 다녔으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배우면서 저는 사실 일반고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간 고등학교는 굉장히 좀 특수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뭐 국어 수학을 가르치긴 하지만 이제 2학년 넘어가면서 또 1학년 때 전공 과목을 정하면서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3학 1학기 때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3, 1학기 때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뭐 AP 영문학 뭐 AP라는 것은 대학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저희 학교는 그 AP 과정, 그러니까 미국 교육 컬리큘럼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AP 영문학, AP 미적분학, 그다음에 뭐 세계문학, 그다음에 뭐 AP 세계사, AP 유럽사, AP 미시경제학, 그래서 뭐 스페인어 독해어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있거든요. 딱 봐도 이게 막 대치동 학원에서 막 뺑뺑이 돌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민사고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이나 또 1학년 그런 내신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자기의 전공을 정해서 그 전공과 관련된 뭐 과목을 듣고 좀 더 엄청나게 높은 레벨의 과목을 듣기 시작하다 보면 그냥 그 전에 뭐 선행을 학습했던 내용보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 답변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분명히 민족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또 입학해서 뭐 1학년 공통수학이나 공통국어 내신을 챙길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전공을 공부할 때는 대치동이 도움이 된다보다는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망, 나의 열망과 그다음에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니 지금 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결론을 냈어요.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일단 저의 경우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와서 지금 기억을 다 갖고 와도 난 그대로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중학교에서의 과정과 그 과정을 인해서 겪은 나의 실패도 결국 모든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모든 나의 경험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설사 잘못된 경험이고 그 시기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된 감정을 겪고 있다 치더라도 그게 나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특수한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럼 또한 그걸 통해서 실패할 수 있었고 그 실패는 나한테 이제 좀 축복으로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잘 성장을 나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억을 그대로 갖고 가도 중학교 1학년 때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이제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해주자면은 저처럼 공부는 열심히 하되 뭐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라고 조언을 할 것 같아요. 난 누구고 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걸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면 인생 반은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 그러니까 기숙사 살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살고 있어요. 학교 있는. 민사고 계속 재학 중이에요? 네네 지금 재학 중이에요. 재학 중이고 이제 1년 정도 있으면 졸업할 것 같습니다. 네. 휴학하시면서 책을 여러 권 접하셨는데 네.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나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런 내용들 한번 공유해 주시면 아, 네. 저는 이 질문이 꼭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 5권을 꼽으라면 저는 햄릿, 그다음에 리어 왕, 1984, 1984랑 그다음에 해변의 카프카랑 마지막 하나를 고르려면 지금 좀 갈등이 되는데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이거든요. 그 책을 고를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나하나 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몇 개 설명 드려보자면 이제 해변의 카프카라는 책은 하루키 무라카미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읽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이거는 대표적인 히로 스토리, 그러니까 그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막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책이에요. 해변의 카프카도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거든요. 그 카프카라는 소년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운명, 뭐 우주의 뭐 운명, 뭐 이런 자신의 운명, 그다음에 자신 노력을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같은 것을 고민하면서 결국 그 책 결말은 제가 스포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좀 뜻깊게 끝나거든요. 이거 굉장히 길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런 말 계속 하다가는 오늘 끝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만 그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로대 비극 중 2개죠. 그건데 제가 특히 그 2개를 꼽은 이유가 너무 그 자기 모순적인 감정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영어를 읽으면 그게 좀 더 잘 느껴지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모두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자기 모순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가 많은데 햄릿이나 특히 리어 왕 같은 책을 보면은 그런 상황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모순적인 상황,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주인공들이 행동하는지 그걸 통해서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읽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네. 그리고 1984는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 중 하나인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건 제가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1984를 골랐는데요. 이런 감시와 억압의 세상 속에서 1984의 중요한 그 특징 중 하나가 감시와 억압의 상황에서 개인성이 말살되는 그런
아주 오묘한 상황을 그려낸 굉장히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말살시킴으로써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제 모든 이제 빅브라더의 눈 안에 이제 빅브라더의 그런 그 규제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그런 책인 거죠. 물론 이제 다른 해석한 부분도 너무 많고 다 존중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왜 뽑았냐?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살된 자신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냥 남들이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 같아서 저는 그걸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조언을 하자면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냥 좋은 책을 읽을 때, 뭐 이상한 책 말고 좋은 책을 읽을 때는 최소 3번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 그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3번을 읽어야 돼서 3번을 읽는 게 아니라 3번을 읽고 싶어서 3번을 읽게 되는 글을 쓰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뭐라고 하죠? 영화 같은 것도 고전 같은 게 있으면 볼 때마다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한 번 보면은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알게 되고, 두 번째 보면 뭐 디테일을 보게 되고, 세 번째 보면은 뭐 그 주인공 사이에 오묘한 텐션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읽는 거는 그냥 읽는 이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요즘은 정리되어 있는 그 책을 막 요약해 놓은 것들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책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을 우리가 왜 읽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책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전 책을 읽는다고 보거든요. 문학 작품에 한해서 모든 문학은 항상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 나무와 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느껴보려면 진짜 10번 읽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매번 읽을 때 새롭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저만큼인가? 하여튼 네, 그래서 저는 꼭 특히 막 헨리 리어왕 1984 이런 거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기 때문에 진짜 네, 진짜 10번을 읽어도 안 아까운 그런 책이에요. 휴학을 하고 여행도 가시고 이제 많은 시간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학이나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면 뭐 자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민사고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 수가 있었을 텐데 많은 생각이 달라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전에 힘들었던 학교로 돌아가신 게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달라진 게 맞는지, 내가 다시 돌아가서 잘 적응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뭔가 자퇴하는 거는 좀 멋이 없잖아요. 그냥 끝까지 해서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복학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휴학을 하고 휴학 대신에 그냥 그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해서 뭐 수능 받아서 대학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너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좋은 기회를 뺏는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가서 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디스토피아 중 몇 개 읽어보셨어요? 네? 그 3대 디스토피아 중 몇 개 읽어보셨어요? 3대 디스토피아라고 하면 위랑 1984랑 그 브레이브 뉴 월드 말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이제 위는 안 읽어봤고요. 브레이브 뉴 월드랑 1983을 읽어봤어요. 아까 저기 본인의 특기 같은 거를 좀 나누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다고 네네. 하셔가지고 저는 도서관에서 엄청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텐데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훨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그 나이에 하지 못했고, 그렇게 대화나 뭐 이런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물리 쪽으로 가셨으면 우리나라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문화적인 이런 감수성이나 뭐 이렇게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도 굉장히 선한 데서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혹시 오늘 나오시기까지 사람들한테 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시진 않았겠지만 이런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앞으로도 또 경험을 계속 하실 때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되게 잘 풀어내실 것 같거든요. 이런 계획이나 아니면 오게 된 동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제가 여기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최대한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결국 한 번씩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모두 다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한 후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걸 실패를 이제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실패를 좀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는 뭐 아직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뭐 저렇게는 안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좋고 그다음에 뭐 끝나고 좀 그런 단계가 끝나고 난 이후의 사람들한테는 좀 이걸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이겨낸 사람도 있구나 약간 호기심으로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뭐 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좀 위선적인 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 그것도 좀 설명드려야 합당한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휴학을 하면서 교육봉사를 했어요. 제가 잘한 게 그래도 나름 그렇게 잘할 수도 않지만 나름 잘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한국사를 좀 가르치는 일을 잠깐 했었고요. 이 일은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거지만 그런 걸 잠깐 했었고요. 학교에 돌아와서도 그다음에 내가 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교육 봉사 같은 거는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강부 말고 진로 탐색 네.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빨리 찾을 수 네. 있는지.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잘 이해 못해요. 네. 초등학교 아이인데 이렇게 학원이 빽빽하지 않고 아, 네. 네,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드릴 수 있는 말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이 중요한 걸 말해보자면 너무 또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복학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좀 크고 잘 돼 있어가지고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그냥 이제 좀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도서관 한번 쓱 둘러보면서 오늘은 그냥 뭐 재밌는 책이 있나 같은 걸 그냥 쓱 둘러보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눈에 잡히는 게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눈에 잡히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한 게 그냥 저는 그냥 쭉 계속 그냥 모든 곳에 다 돌아보거든요. 근데 결국 그냥 역사 쪽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도서관에 많이 가서 그냥 책을 많이 둘러보다 보면 자신의 관심사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식을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독해력을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특히 이제 좀 문과 공부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것 중 하나가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 깨달았거든요. 뭐 당연히 저는 아직 대학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공부가 뭔지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은 어려운 뭐 원서를 읽고 대학 원서를 읽거나 영어 원서를 읽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책, 뭐 순수 이성 비판이랄지 뭐 그런 거 읽으면 그냥 글자를 읽고 그냥 그 글자가 어떤 뜻인지 머리 안 들어와요. 그냥 그래서 그리고 사실 모든 그 문과
과목의 기본 공부는 독서거든요. 제가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많이 읽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성적이 항상 되셨어요? 조금 상관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게 등급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진짜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제가 그 국제 대학 쪽으로 진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국내 친구들이 듣는 뭐 수학 1이나 수학 2 같은 건 안 듣거든요. 제가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등급적으로 그리고 다른 그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떠서 딱히 이렇게 조금 상관대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책을 쓰시고 강의까지 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동기를 내실 수 있으세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걸 뭐 책을 쓰겠다 뭐 이런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글을 처음 쓰게 된 건 아니고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정리하고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감정을 그냥 뭐 일기 적듯이 그냥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쓰게 됐어요. 그 분량들 많이 모이게 됐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주변의 조언을 받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의 이제 권유도 받았고 그래서 이걸 엮어서 하나의 책으로 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권유를 받았고 저도 이런 제가 겪은 실패가 좀 특이한 실패고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실패다 보니까 이런 실패를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실패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한 사람들한테도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책을 출판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책을 쓰기로 마음 먹고 뭐 엮어서 책으로 만들기로 마음 먹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용기가 많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한 권도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큰 마음을 갖고 나의 치부를 세상에 공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쓴 건 아니고 그냥 뭐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그 계기는 그냥 뭐 한 명이라도 이걸 보고 그다음에 뭔가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거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남의 인생 한 사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책을 보고 뭔가 생각이 좀 바뀌거나 뭔가 느낀 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딱히 큰 마음이나 용기 같은 거 품고 막 책을 출판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요즘 친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그냥 당장 내일 해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의무 과목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딱히 그러니까 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그냥 하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하게 되고 뭐 딱히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하다 보면 지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놀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책 읽고 그냥 연구하고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딱히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확실히 좀 힘들어서 그냥 당장 내일 숙제 안 하면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목록에서 맨 마지막 타이탄에 네네. 거기도 거기에 체스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체스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관찰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체스를 좀 좋아해가지고 휴학 기간 때 체스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왜 체스를 했냐? 왜 체스를 했냐면 그냥 사실 그냥 제가 게임을 잘하지 못하고 그냥 게임을 하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냥 우연히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체스 영상이 떠서 그냥 뭐 체스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체스를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체스. 네. 숙소 어디 갔어요? 숙소가 중요한가요? 그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 탄자니아 여행 갔을 때. 여기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숙소는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도시 탄자니아 도시나 시골의 숙소는 그게 썩 좋지는 않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전에 가는 게 좋다 보니까 조금 이제 돈을 내고 좀 괜찮은 데를 갔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깨끗하면 되는데 깨끗했어요. 뭐 깨끗했죠. 네. 어느 정도 깨끗했습니다. 살만했어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휴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달라지고 좀 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떤 사람은 작가님 아니고 다른 분들은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휴학을 하면 자포자기하거나 이렇게 비관하면서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네네. 그래서 강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작가님은 휴학하면서 많이 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휴학하시기 전에 삶도 그러니까 전의 삶이 작가님을 형성하신 부분도 꽤 있어서 그 휴학 기간을 굉장히 좀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휴학하시기 전에 이제 생활이 공부만 하셨다고 하셨더라도 뭔가 다른 좀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활이 있어서 작가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휴학기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 전에 생활 어떠셨는지 뭐 스트레스나 공부하면서 보통 학생들이 뭐 게임으로 푼다거나 이러기도 하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게임은 잘 안 하는데 유튜브를 좀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그냥 목표를 짧게 놓고 그냥 그 짧은 목표 안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딱히 뭐 다른 걸 할 시간이 별로 안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를 좀 보고 좀 뭐 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막 그냥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학교 도서관에 네네. 작가님 책 있어요? 저 없어요. 그 신청 안 해놨어요. 애들이 볼까봐. 책 낸 거 몰라요? 아니 뭐 친한 친구들 몇몇은 안, 선생님들 몇몇이랑 친한 친구들 몇몇은 안 돼. 알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시간 거의 다 돼서 끝을 내보려고 하고요. 저희 시간 내서 강연해주신 작가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가님 책을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충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5명까지 예약 가능하니까 만약에 다른 분이 대출하시면 예약하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은 또 행복한 주말 오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